자, 코딩 배우기 화일 루프 7번째 과제입니다. 루프 내포시키기라고 하는 거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루프 내포시키기가 어떤 내용이냐? 자, 루프 안에 루프를 사용해서 소용돌이처럼 돌면서 이동하라고 했죠. 자, 루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반복문이죠. 반복문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포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화일문이 있죠. 포문은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거고, 화일문은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그 조건이 참인 경우 동안, 그죠?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루프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용을 봅시다. 이번 퍼즐에서는 꺾이는 부분마다 보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보석의 모양이 이제 소용돌이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루프를 다른 루프 안에 내포해야 된다. 루프 안에 루프를 넣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 아파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화일문이 있으면 화일문 밑에다가 if문이나 이런 다른 문장을 넣어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화일문 밑에 또 무엇을 넣어라? 또 화일문을 넣어서 코딩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화일문이 바깥에 있고 또 안에 이렇게 또 화일문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깥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외부 루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요 루프가 내부 루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 루프에는 어떤 조건을 줘야 되고, 내부 루프에는 또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기에 설명을 해뒀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용돌이의 첫 번째 면에서는 수집해야 할 보석이 있는 곳까지 앞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여기 있는 캐릭터가 꺾이는 부분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서 보석의 위치까지 오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보석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 수집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몸을 돌려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음 면을 따라 이동하고 또 보석을 만나면 수집하고 방향을 틀고 또 보석을 수집하면 방향을 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제일 마지막 보석까지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보석을 수집하는 경로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경로로 만들어져 있는지. 소용돌이처럼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보석이 있고 각각의 보석이 모퉁이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용돌이처럼 생긴 경로를 따라서 형상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 때마다 보석을 수집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될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볼게요. 자, 캐릭터의 앞이 막힐 때까지 내부 루프가 반복되는 조건을 외부 루프에 추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있는 이 루프가 무슨 루프다? 이게 외부 루프죠. 이게 외부 루프고 이 외부 루프는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루프의 조건,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되면, 그죠? 외부 루프의 조건이 거짓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루프의 조건이 참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계속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조건이 거짓이 되면 뭐가 된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요렇게 소용돌이 경로를 따라서 캐릭터가 계속 이동하면서 보석을 줍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 될 거고, 거짓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 캐릭터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부 루프가 반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루프의 그 조건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보면은 자, 첫 번째 보석, 두 번째 보석 이렇게 쭉 봐서 제일 마지막 보석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보석이 제일 마지막 보석이다 그렇죠. 그럼 이 제일 마지막 보석의 상태를 보면 될 겁니다. 자, 어떨 때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될까요? 자, 이 여기에서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 이쪽 방향을 바라보는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그죠? 수집하면 방향을 트니까요. 그죠?
자, 앞부분이 안 막혔죠. 막힘이 아니죠. 여기서 섰을 때 이렇게 봐도 안 막혀 있고요. 그죠? 여기 서서 이렇게 봤을 때도 안 막혀 있고 다 안 막혀 있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제일 마지막 보석을 수집하고 나면 이렇게 바라보게 될 텐데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기가 어때요? 막혀 있죠. 그래서 막혀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오면, 그죠? 막혀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오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면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 캐릭터가 방향을 틀고 나서 그 앞부분이 진행 방향이 막혀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최종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조건이 막혀야 종료가 되니까 우리가 실행을 시키려고 그러면 막혀 있지 않아야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막혀 있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앞이 막힐 때까지 내부 루프가 반복되도록 하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막혀 있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not is blocked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조건이 첫 번째 외부 루프에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루프, 자, 내부 루프죠. 자, 이 두 번째 루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겠어요? 캐릭터가 여기서 각각의 보석을 따라서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 방향을 틀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보석을 수집하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보석까지 이동해야 되죠. 위치까지. 그렇죠? 보석 위치까지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석 위치까지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뭐겠어요? 보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죠. 보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이 없다. 이동하는 거죠. 보석이 있다. 어떻습니까? 보석이 있다 하면 수집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처음에 서 있던 캐릭터가 첫 번째 보석을 만날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하는 조건은 뭐예요? 이동을 하는 조건은 보석이 없는 조건이죠. 그렇죠? 보석이 있으면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석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 그래서 보석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시키려면 어떻습니까? 이 조건이 참일 때 여기에 뭡니까? 이동해야 되죠. 그죠? 어떤 조건입니까? 보석이 없을 때. 그죠? 보석이 있으면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보석이 없을 때 이동하는 거죠. 그런 격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보석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not is on 잼이 되겠다. 그렇죠? 네, 이 조건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딩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외부 루프에 있는 조건은 모든 루프가 이렇게 회오리처럼 생겨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조건일 거고, 내부의 조건은 첫 번째 보석을 만날 때까지 이 캐릭터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조건. 그렇죠? 이걸 수집하고 나면 또 뭡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보석을 만나도록 이동시켜야 되고, 요걸 만나고 나면 또 이렇게 세 번째 보석을 만나게 하고, 또 이동해서 네 번째 보석.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보석의 위치까지 이동하는 조건을 이제 내부 루프에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요 화일문이 뭡니까? 이제 보석을 만나기 전까지 이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만나기 전까지 이동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보석을 만났을 때 보석 위치에서 보석을 수집하고 방향을 바꾸는 조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바꾸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 위치에 오면은 보석을 수집하고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간단한 코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드를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전체 외부 루프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조건을 넣어야 되니까 not is blocked라고 했죠. 막히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죠.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죠. 두 번째 조건은 보석이 있는 위치까지 계속적으로 캐릭터를 이동시켜 줘야 되니까 not is on 잼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보석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보석이 없으면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프에는 move forward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보석이 있는 위치 왔어요. 자, 여기 보석이 있는 위치 왔어. 그죠? 이 루프에 의해 가지고 보석이 있는 위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not is on gem이라고 하는 조건이 거짓이 된 거죠, 이제. 그죠? 거짓이 되면 여기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프로그램이 종료되잖아요. 루프를 빠져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보석이 없으면 이동하고 보석이 있으면 요리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if 만약에 그 위치에 is on gem 보석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보석을 수집하라 하면 되죠. collect gem 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루프가 제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 collect gem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죠. 자,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여기서 collect gem을 하고요.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야 되죠. 그렇죠?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야 되니까 turn left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코딩이 끝났습니다. 자, 어때요? 간단하죠, 코딩이? 그러면 여기 사실은 if 문이 없어도 됩니다. if 문이 없어도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항상 보석이 있으니까. 항상 보석이 있기 때문에 if 문을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딩만 해도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if 문을 넣어보죠. 넣어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넣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돌려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봅시다. 자, 캐릭터 이동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보석의 위치까지 이동했어요. move forward 명령에 의해서 이동했죠. 자, 수집하고 돌았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석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집하면 왼쪽으로 돌겠죠. 네, 이렇게 맞죠?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자, 수집하면 왼쪽으로도 돌겠죠. 네. 네, 또 수집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네, 수집하고 또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수집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네. 자, 마지막 보석을 수집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앞이 막혔죠. 네. 앞이 막혔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가 막혔죠. 자, 막혔기 때문에 not is blocked라는 조건이 뭐가 됩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이제 그죠? 거짓이 되면은 제일 바깥의 루프, 요 바깥의 루프로 빠져나오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코드는 요 조건이 참인 경우 실행되는 코드였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포된 루프를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하려면 막혀야 되니까 종료하지 않으려면 막혀있지 않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그 논리 연산자를 코딩에서 적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하면서 이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